안녕하세요. 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저희는 요 예제를 만들기 위해서 기초 태그들을 배우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헤딩 요소를 배웠고요. 자, 문서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A03 01.html 우리 이 파일명을 조금 바꿔볼게요. 데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쵸? 001, 002, 003으로 바꾸고 이렇게 지금 열려있는 문서를 바꾸게 되면 여기 라이브 서버에 경로가 깨지게 돼요. 그랬을 땐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쳐주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만약에 새로 컴퓨터를 여셨으면 똑같이 루트 폴더 열어서 우클릭 라이브 서버 켜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003 문서 다시 시작할게요. 여기에서 KO로 바꿔주시고 오늘은 약간 기본적인 엘리먼트들을 좀 배워볼 건데요.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웹사이트를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HTML은 좀 달라요. 다른 언어들이랑.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얘는 그냥 문서를 만드는 애예요. 텍스트로 이루어진 문서, 제목, 내용, 링크, 이미지, 미디어, 표 이런 것들. 우리가 워드 프로그램에서 계속 쓰던 것들이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조금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게 한 가지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저는 이 웹사이트가 한 권의 책과 같다고 좀 생각을 해요. 책에는 가장 첫 번째 책에 대한 제목이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책을 열어보면 목차가 있죠. 목차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챕터가 시작되죠. 챕터 1 해서 이 챕터에 뭐 소제목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죠. 문단. 그 다음 장에는 챕터 1이 아마 이어질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넘어가서는 이제 또 다른 챕터 2가 될 것이고 챕터 2에 또 제목이 있을 수 있고요. 내용이 있을 수 있고 그 중에는 누군가의 말이나 어떤 다른 데서 발췌한 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인용문. 그 다음 그 안에 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미지, 사진이 나올 수도 있죠. 그쵸? 이런 것들을 웹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는 HTML 문서로 분석을 해본다면 얘가 H1이구나 하시면 돼요. 얘가 H2구나. 얘는 H3이고 얘도 H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목차인데 목차는 어떠한 리스트죠. 이런 거 우리는 목록이라고 불러요. 리스트. 그 다음 챕터 1 밑에 제목이 있는데 얘는 H4라고 하기엔 어떠한 그 섹션의 제목이나 큰 부류의 제목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중요한 글 정도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용문을 나타내는 태그가 있고 표를 그리는 태그가 있고 이미지를 넣는 태그가 있어요. 책에는 하나 없는 게 링크죠. 링크는 책갈피 같은 건데 여기에 책갈피를 꽂아둬요. 우리가 여기 한 번에 갈 수 있죠. 이런 게 링크예요. 굳이 비교하자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HTML 태그를 어떻게 배우는 거냐면 제목을 다는 법은 지금 배운 거죠. 그러면 목차가 나올 때 리스트는 어떤 태그로 쓰는지, 제목은 아닌데 중요한 글은 어떤 태그로 써야 되는지, 문단은 어떻게 쓰는지, 문단과 문단 사이에 얘는 연결되지 않은 새로운 문단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인용문은 어떻게 넣고 표는 어떻게 넣고 이미지는 어떻게 넣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해당하는 태그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HTML은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문단을 넣는 걸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링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이미지 넣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003번, 얘도 003번이죠. 자, 근데 제가 여기다 그냥 메모를 한 것 뿐인데 웹브라우저가 이 글을 읽어버렸어요. 홈페이지에는 노출하고 싶지 않은 글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숨기고 싶지만 지우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코멘트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주성문 처리. 주성문, HTML의 주성문을 잡는 방법은 꺽쇠, 느낌표, 하이픈 2개 하고 공백 마지막에도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문서에 안 나오게 돼요. 그쵸? 그 얘기는 브라우저한테 이건 읽지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브라우저는 얘를 건너뛰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을 위한 안내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는 이 주성문을 되게 잘 달아 놓으시는 것이 협업할 때에 좀 좋은 코드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태그를 먼저 써주고 로고를 일단 넣어주고요. 이 밑에 문단을 뭔가 넣고 싶은데 제가 시를 하나 넣어놓고 싶어요. 그러면 h2 아니면 뭐 가사로 해도 되겠고 시의 제목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 시의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시든 좋은 시를 하나 들어가 볼게요. 다행히 복사가 되네요. 자, 복사해서 갖고 오시는데 조금 정리를 해주셔야겠네요. 그쵸? 이런 예제 글들은 직접 치지 마세요. 그냥 아무 데서나 글이 어떤 거든 상관없으니까 이 한글 치는데 시간 보내실 필요 없거든요. 다 복사해 갖고 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얘를 블럭 잡고 탭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한 번에 좀 들여쓰기 하실 수가 있고요. 시의 제목이 책이래요. 그 다음에 헤르만 헤세라는 건 시의 내용이 아니라 글씀이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놓고 싶은데 제목으로 하고 싶진 않은 거죠. 여기에다가 H3을 쓰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근데 조금 그냥 중요한 글씨로 처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스트롱이라는 태그로 넣어줄 수 있어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이거와 비교되는 태그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하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문단으로 보게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하나, 둘, 세 문단이에요. 그래서 문단이라는 건 패러그래프라는 그 뜻의 P 태그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끊어주시는 게 맞아요. 이런 부분이 퍼블리셔마다 코드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한 문단으로 보는 사람은 그냥 P 태그 하나로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로 처리하든 세 개로 처리하든 어떤 것도 오류가 아니에요. 해석하는 기준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퍼블리셔들이 매번 코딩할 때마다 하는 고민들이 이거예요. 아주 짜잘한 것들. 그럼 얘는 또 어떤 태그로 하지? 이런 것들. 매번 나오는 건 똑같겠지만 홈페이지라는 것이 매번 할 때마다 구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가장 그래도 적정한 태그들을 넣어서 하는 것이 접근성도 높아지고 웹표준에도 가깝게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얘를 이거는 이제 끄고 할 제가 예제를 꺼버렸네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다르게 나와요. 그쵸? 어떤 점이 달라 보이냐면 세상의 온갖 책도 다음에 저는 줄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줄이 안 바뀌었네요.
그쵸? 제가 그럼 여기서 엔터를 많이 쳐볼까요? 이렇게 엔터를 많이 쳐도 결과에서는 공백 하나로 다 바꿔버려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백 병합 현상이라고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웹브라우저가 이런 공백들을 그대로 다 표현을 해준다면 우리는 코딩을 정말 신경 써서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엔터 쳐서 줄 바꾸고 탭키 넣어서 사람 눈에 보기 좋게 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꼭 줄을 바꾸고 싶으면 명령어로 줄을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엔터를 많이 쳐도 공백을 많이 해도 스페이스 한 칸으로 다 병합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라인 브레이크라는 뜻의 BR 태그예요. 얘를 여기 넣어주게 되면 여기서 줄이 바뀌죠. 이 BR 태그는 자주 사용이 돼요. 특히 나중에 좀 공공기관 쪽 사이트를 하게 되면 공공기관이나 좀 큰 업체들은 띄어쓰기 하나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띄어쓰기랑 그거 고치는 데만도 거의 사이트 다 끝났는데 마지막에 며칠 동안 띄어쓰기만 고친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고쳤다가 여기서 줄바꿈 고쳤다가 그것도 또 반응형일 때에는 PC에선 여기서 줄바꿈 했다가 모바일에선 저기서 줄바꿈 했다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그거 맞춰주는데도 필요한데 그건 또 CSS가 같이 돌아가긴 해야 돼요. 여기에. 그리고 여기 비어있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공백들은 최대한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스크린 리더기에서 이 페이지를 읽었을 때에는 BR 태그를 만나면 잠깐 끊어서 읽어준대요. 그리고 P 태그를 만나면 조금 더 오래 쉬었다가 읽어준대요.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코딩을 해주면 접근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책도 내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리 라고 읽는 것보다는 세상의 온갖 책도 내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리 이렇게 끊어 읽을 수 있게 좀 처리를 해준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꼭 시각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HTML은 접근성을 신경 쓰면서 표준을 시켜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저도 완벽한 접근성을 맞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접근성 마크를 받으려면 몇백만 원 이상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검수를 받은 사이트는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마크업을 할 때 챙겨야 하는 접근성 정도는 퍼블리셔들이 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완벽히는 모르지만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하겠죠? 저희 직업상 모든 개발자, 퍼블리셔, 분들, 디자이너 분들 다 그렇듯이 숙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P택으로 좀 나타낼 수 있게 되었어요. 간단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밑에다가 출처가 아까 있었어요. 제가 꺼버렸는데 다시 검색을 해볼게요. 아까 좋은 시라고 검색을 했었고 요거였죠? 자, 그러면 실제로 얘에 대해서 있던 이 사이트를 제가 링크를 걸어주고 싶을 수도 있죠. 바로 갈 수 있게. 그럼 다른 책들을 더 볼 수 있으니까 자, 그 링크를 거는 걸 알려드릴 건데 링크를 거는 거는 A 태그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게 지금 인생과 다른 분의 글이라서 실례가 되지만 써볼게요. 좋은 시 베스트 9. 자, 이렇게 링크를 걸고 싶어서 썼어요. 쓰고 얘는 끌게요. 이제 좋은 시 베스트 9라고 클릭을 하면은 가고 싶은데 안 가진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링크를 나타내는 태그가 A 태그는 맞아요. 하지만 주소를 입력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소를 어떻게 입력하느냐, 여기에다가 일단 쓰세요. href 하고, 아이고 제가 주소를 좀 전에 카피를 했었는데 날아갔네요. 여기에서 이 주소 있죠. 위에 URL을 복사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저처럼 화면이 혹시 이렇게 작으신 분들은, 저는 글씨를 좀 크게 해서 그런데 이렇게 좌우 스크롤바가 나오는 게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옵션 Z키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좌우 스크롤바 없어지고 자동으로 줄바꿈이 됩니다. 윈도우는 Alt Z겠죠. 자, 일단 넣어놓고 볼게요. 보시면 여기에 좋은시 베스트 9라고 하고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클릭하면 좀 전에 봤던 사이트로 이동을 하고 있죠. 다시 돌아올 수 있고요. 이게 링크예요. 간단하죠? 그러면 일단 이 링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존의 H1, H2, H2까지 헤딩 요소, 그 다음 제목이 아닌 중요한 글을 묶어줄 수 있는 스트롱 태그, 그 다음 문단을 나타내는 P 태그와 줄을 바꿔줄 수 있는 BR 태그, 그 다음 링크를 만들어주는 A 태그,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동하는 주소를 적어주는 것이라는 것까지만 아는 상태로 이 강의는 마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